비가 아니었답니다. 칼날이었지요. 구례의 9 물길이 한밤중에 동시에 뒤집혔고 사람들은 집 대신 물속에서 숨을 찾고 있었답니다. 그때 관아 뒤편 수문에서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났지요. 강우진은 불빛도 없이 진흙 속을 기어가 수문 앞에 섰습니다. 포졸 둘이 창을 쥔 채 지키고 있었고 안쪽에선 누군가 낮게 속삭였답니다. 빨리 열어! 한 번만 더! 넘기면 내일은 아무도 따지지 못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문 너머에서 아이 울음이 물에 잠겼지요. 아이 울음, 물에 끊기는 소리. 강우진이 이를 악물었답니다.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물을 팔아먹었구나. 안녕하세요. 조선 너스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라도 구례 9갈래 물길에 수해. 그날 밤은 비가 아니라 칼날이 쏟아졌답니다. 쾅. 기와가 떨리고 문살이 흔들리고 마당의 흙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 했지요. 구례 골짜기 아래 물길이 갈라져 흐르던 곳, 사람들은 그걸 9갈래 물길이라 불렀답니다. 평소엔 복이었지요. 논으로 밭으로 조용히 나눠주는 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물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 덮쳤답니다. 아이고 살려주시오. 아이부터 끌어내오. 사람들이 줄을 잡고 아이를 끌고 소를 밀어내고 솥을 붙잡고 아무거나라도 건지려고 뛰었는데도 물이 먼저 집 안을 차지해버렸지요. 그 소란 한복판으로 한 사내가 달려왔답니다. 머리엔 비를 막는 삿갓, 어깨엔 젖은 도포, 손엔 봉인된 종이 한 장. 그 종이가 밤의 숨통을 끊어놓았지요. 암행 어사나리께 급보요. 사내는 숨이 턱에 걸린 채로 말을 이어붙였답니다. 구례 고을이 물에 먹혀 싸웁니다. 수문이 마치 누가 일부러 풀어놓은 듯 밤에 갑자기 열려 싸웁니다. 아전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원님은 문을 걸어 잠가 싸웁니다. 그 말에 강우진은 잠깐 눈을 감았지요. 눈을 감는 건 겁을 먹어서가 아니었답니다. 머릿속에서 이미 길이 그려지고 있었지요. 말을 빌릴 수 있느냐? 예. 다만 길이 진흙탕이라. 진흙이면 더 빨리 가야 한다. 강우진은 말 안장에 올라 비가 쏟아지는 밤을 그대로 가르며 달렸답니다. 달빛은 없고 대신 번개가 길을 밝혔지요. 밝아졌다가 꺼지고 또 밝아졌다가 꺼지는 사이 산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했답니다. 구례 고을 어귀에 닿자 공기가 다르더군요. 비냄새에 섞여 젖은 볏짚, 썩는 나무, 흙탕물의 비린내가 올라왔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났답니다. 젖은 사람, 추운 사람, 겁먹은 사람의 냄새 말이지요. 어사나리 여기요. 횃불 하나가 흔들렸고 그 불 아래에 마을의 장정들과 노파들이 엉켜 있었답니다. 모두 눈이 충혈돼 있었지요. 울어서가 아니라 밤새 버티느라. 강우진이 말에서 내리기도 전에 한 노파가 무릎으로 기어와 붙잡았답니다. 나리, 우리 물길이 원래 이렇지 않았사옵니다. 물은 나눠 흐르되 사람을 해치지 않았지요. 그런데 요 며칠 전부터요, 수문이 자꾸 이상하게 잠겼다 열렸다 했답니다. 강우진은 노파의 손을 조심스레 떼어내며 물었지요. 누가 관리하느냐? 노파가 입술을 떨었답니다. 원님 댁 사람들, 그리고 창고 맡은 아전들이요. 그놈들이 수문 열쇠를 쥐고 있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만치서 누군가 소리쳤지요. 쉿, 말 조심하시오. 귀가 많소. 귀가 많다. 그 말이 참으로 구레답지요. 산보다 물보다 사람의 귀가 더 무서운 곳이었답니다. 강우진은 고개를 들었지요.
횃불 너머로 물길이 보였답니다. 한 줄기로 모였다가 다시 갈라지고 다시 갈라지고 마치 뱀이 혀를 내밀 듯 골짜기를 핥고 있었지요. 그 순간 강우진은 이상함을 하나 집어냈답니다. 물은 미친 듯이 흐르는데도 물길 가장자리에 걸린 나뭇가지들이 이상하게 한 방향으로만 꺾여 있었지요. 자연이 휘둘린 흔적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한번 아주 크게 억지로 물살의 방향을 틀어버린 흔적이었답니다. 수문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라. 장정 하나가 머뭇거렸지요. 거긴 관아 뒤쪽이라 밤에 가면 포졸들이. 강우진이 짧게 끊어 말했답니다. 포졸이 막으면 내가 어사라 말하지 마라. 나는 오늘 지나가는 장사치다. 예. 장사치요? 장사치는 겁이 없지. 잃을 게 없으니까. 그 말에 장정이 침을 꿀꺽 삼켰고 그들은 횃불을 껐답니다. 불빛은 길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은 표적이었지요. 효과음 발자국, 질척질척. 관아 뒤쪽 축축한 담장 옆으로 붙어 물소리를 따라가자 돌로 쌓아 올린 숨은 구조물이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포졸 둘이 서 있었지요. 둘 다 젖은 삿갓을 눌러쓰고 창끝을 아래로 떨군 채로 마치 누가 와도 맞겠다는 얼굴이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아무도 오지 말라는 얼굴이었지요. 강우진이 낮게 물었답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서 있느냐? 장정이 귓속말로 답했지요. 원님이 명했답니다. 수문은 손대지 말라. 내일 해 뜨면 처리한다고요. 강우진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짧게 웃었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이빨이 한번 드러난 정도였지요. 내일 해 뜨면 이미 반쯤은 죽는다. 그때였답니다. 수문 아래에서 새와 쇠가 비벼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효과음 끼익끼익. 분명 잠겨 있어야 할 장치가 안쪽에서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누군가가 안에서 조심조심 수문을 다시 열고 있는 것이지요. 장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날이 저 안에 사람이 있사옵니까? 강우진이 숨을 한번 삼켰지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답니다. 있다. 그리고 들키면 우리를 물에 던질 것이다. 그는 젖은 도포 자락을 걷어 올리고 담장 그림자 속으로 몸을 낮췄답니다. 지금부터 소리내지 마라. 내가 문을 따면 너는 포졸의 창을 잡아라. 잡고 놓지 마라. 장정이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순간 수문 안쪽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아주 가까이, 아주 낮게. 빨리 열어. 물살이 한 번만 더 논둑을 넘기면 내일은 아무도 따지지 못한다. 강우진의 눈빛이 번개보다 먼저 번쩍였지요. 아무도 따지지 못한다. 그 말이 이수애가 하늘 탓이 아니라 사람 탓임을 그 자리에서 확정해버렸답니다. 강우진은 손을 뻗어 수문의 빗장 쪽을 더듬었지요. 그리고 차가운 철의 감촉을 느끼며 속으로 아주 짧게 되뇌었답니다. 굴의 원님이든 아전이든 오늘 밤 물을 판 죄값을 치르게 하리라. 철컥. 빗장이 아주 작게 움직였답니다. 그리고 그 찰나 수문 안쪽의 발소리가 멈췄지요. 문 안의 손. 수문 안쪽의 발소리가 딱 멈췄답니다. 비는 계속 때렸지요. 싸하고 그런데도 그 짧은 정적이 사람 심장을 더 크게 울렸답니다. 강우진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판이 상대에게 넘어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요. 장정아. 그는 입술만 움직여 아주 낮게 불렀답니다. 예, 나리. 내가 손짓하면 포졸의 창을 잡아라. 잡고 당기고 몸으로 눌러라. 피는 보지 마라. 소리만 나지 않게 하거라. 그는 포졸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포졸 나리. 뭐냐?
지금 안에서 수문을 만지는 자가 관아 아전이요. 그럼 이건 수해가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일이요. 포졸의 눈이 흔들렸지요. 하지만 흔들림은 양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답니다. 원님이 두려운 눈, 그리고 내가 끼어들면 나만 손해라는 눈. 강우진은 그 눈을 딱 한 번 짓눌렀지요. 당장 이자를 묶어라. 포졸이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명은. 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장정의 목울대가 한 번 크게 움직였지요. 그 꿀꺽이 비에 묻히길 빌었답니다. 수문 안쪽에서 다시 속삭임이 났습니다. 아까보다 더 누구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톤이 달랐답니다. 정체를 숨기는 자의 목소리라기보단 이미 여기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자의 목소리였지요. 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 끝으로 철빗장을 살짝 흔들어 딱 한 번 철소리를 냈답니다. 찰칵. 안쪽에서 욕지거리가 났지요. 이런. 그리고 곧바로 수문 틈 사이로 젖은 손이 번개처럼 튀어나왔답니다. 빗장을 다시 잠그려는 손이었지요. 강우진이 그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손목뼈가 얇았지요. 농부의 손목이 아니라 문서만 만지던 자의 손목이었답니다. 잡았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포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 누구냐? 물러서라. 그 순간 강우진은 어사라 말하지 않았답니다. 오늘은 장사치였지요. 장사치는 칼이 아니라 혀로 먼저 판을 뒤집습니다. 포졸날이. 강우진은 비 맞는 얼굴로 웃었지요. 내가 물러서면 내 물건이 떠내려가서 내일 장사를 못하오. 내일 원님이 책임져 주오. 포졸이 잠깐 멈칫했지요. 원님이 책임이라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게 사람의 발목을 잡는 말이었답니다. 그 틈에 수문 안쪽 손이 버둥거렸습니다. 강우진은 그 손목을 틀어 바깥으로 끌어냈지요. 그리고 번개가 한 번 번쩍할 때 그 손의 주인이 잠깐 드러났답니다. 아전이었지요. 관아의 잉크 냄새가 배어있는 얼굴, 빗물에 젖어도 지워지지 않는 겁과 계산의 눈빛. 너냐? 강우진은 아전의 귓가에 속삭였답니다. 누구 명이냐? 아전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그때 뒤에서 장정이 낮게 떨며 말했지요. 날이 저놈 창고 맞던 놈이옵니다. 수문 열쇠도 늘 저놈이 쥐고 있사옵니다. 창고 열쇠. 강우진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딱 맞물렸답니다. 그럼 좋다. 내가 묵지 마라. 내가 묵겠다. 그는 도포끈을 풀어 아전의 팔을 뒤로 꺾어 묶었습니다. 매듭이 너무 단정했지요. 그 단정함이 포졸의 얼굴을 더 붉게 만들었답니다. 헉! 아전이 이를 갈며 낮게 말했지요. 당신 누구요? 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지금이 아니라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 대신 강우진은 아전의 품을 뒤졌답니다. 젖은 천 사이에서 기름종이로 감싼 작은 꾸러미가 나왔지요. 그 안엔 쪽지가 한 장. 글씨는 원님의 글씨가 아니었답니다. 더 단정하고 더 냉정했지요. 오늘 밤 물길을 한 번 더 넘긴다. 내일 논뚝 무너진 자리로 새 물길을 낸다. 곡식 창고 쪽은 절대 잠기지 않게 한다. 강우진의 눈이 차가워졌지요. 그건 수혜의 기록이 아니라 수혜를 이용한 계획이었답니다. 곡식 창고. 그가 중얼거렸지요. 저들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살리려는 게 아니다. 곡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장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날이, 그럼 원님이? 강우진이 짧게 말했습니다. 원님 혼자면 이런 글이 나오지 않는다.
그때 관아 쪽에서 북소리가 났지요. 밤에 치는 북소리 좋지 않았답니다. 둥둥둥. 포졸 하나가 얼굴이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원님이 사람을 모으라 하셨다. 누가 수문을 건드렸는지 잡아들이라 하셨다. 강우진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답니다. 마침내 상대가 먼저 칼을 뽑았지요. 그럼 이제 칼을 쥔 손목을 치면 됩니다. 좋다. 강우진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모으라면 모으지요. 다만 그는 아전의 턱을 들어 빗속에 얼굴을 보여주었답니다. 이놈도 같이 데려간다. 포졸이 막으려 했지요. 원님께선 외지인은 강우진이 한 걸음 다가가 포졸의 창끝을 손가락으로 톡 쳤답니다. 창끝에서 빗물이 떨어졌지요. 외지인이면 더 좋다. 외지인의 눈엔 고을의 거짓이 더 잘 보이거든. 그 말이 끝나자 포졸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했답니다. 그들은 관아 마당으로 향했지요.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마당에 흙은 질척했고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젖은 어깨를 맞댔답니다. 그리고 그때 강우진은 깨달았지요. 이 고을의 물길은 9갈래로 갈라져 흐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손이 9갈래로 뻗어 사람들의 숨통을 쥐고 있었던 것이지요. 원님의 마당, 뒤집힌 판. 관아 마당은 이미 젖은 사람들로 가득했답니다. 비 맞은 어깨, 흙 묻은 무릎, 물에 젖은 소매가 서로 부딪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지요. 사과할 힘조차 없었답니다. 빗소리 둥둥둥. 북이 한 번 더 울리자 포졸들이 줄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당 끝 처마 아래에서 원님이 걸어 나왔지요. 비를 피하는 자리, 등불을 등지고 얼굴은 반쯤 어둠에 숨긴 채였답니다. 원님이 말했지요. 누가 수문을 건드렸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 포졸 하나가 앞으로 나서 강우진이 묶어 데려온 아전을 거칠게 밀어 세웠답니다. 이놈이 옵니다. 아전은 무릎이 풀려 비틀거렸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아전이 수문을? 왜 그런 짓을? 원님은 그 파도 위로 천천히 목소리를 얹었지요. 보라. 이 고을이 어지러운 것은 백성이 질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자들이 제멋대로 움직여서다. 그 말은 참으로 편리했답니다. 죄를 한 사람에게 몰아 고을 전체를 진정시키는 말. 그리고 원님은 그 진정을 자기 권위로 바꾸는 것이지요. 그때 강우진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답니다. 도포 끝에서 빗물이 뚝 떨어졌지요. 원님. 마당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외지인의 목소리는 이럴 때 더 크게 들리지요. 원님이 눈썹을 살짝 올렸답니다. 누구냐? 강우진은 신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지요. 질문이 아니라 칼이었답니다. 그럼 지금 이 고을의 곡식 창고를 열어 물에 잠긴 백성에게 쌀을 풀겠소? 원님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단 한 호흡, 아주 짧게 그 얼굴이 자비가 아니라 계산으로 바뀌었지요. 창고는 함부로 열 수 없다. 강우진이 즉시 받았습니다. 왜요? 원님이 목을 가다듬었지요. 도적이 들 수 있다. 강우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가득한 사람들을 가리켰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들이 도적입니까? 자기 집이 물에 먹혀 숨부터 나온 사람들인데 웅성임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생각했지요. 맞다. 우리는 도적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백성이다. 원님이 급히 손을 들어 웅성임을 누르려 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조치를. 강우진이 말을 끊었답니다. 속도감 있게 숨도 안 주고 끊어치기였지요. 내일이면 더 죽습니다. 지금 열면 덜 죽습니다.
그 한 줄이 마당의 온도를 바꿨답니다. 원님은 시선을 옆으로 흘렸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로 갔는지 강우진은 놓치지 않았지요. 처마 기둥 옆 그림자 속에 서 있던 누군가, 잉크 냄새 나는 얼굴, 원님이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답니다. 그때 강우진이 아전의 품에서 나온 쪽지를 비에 젖지 않게 가슴께에서 꺼냈지요. 그리고 아주 짧게 바람이 닿지 않게 펼쳐 보였습니다. 마당의 맨 앞줄 몇 명만 그 먹글씨를 보았지요. 그 짧은 순간이 충분했답니다. 이건 강우진이 말했지요. 하늘이 쓴 글이 아닙니다. 사람이 쓴 글입니다. 원님이 발끝을 조금 옮겼습니다. 정말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게 곧 도망의 첫걸음인 법이지요. 강우진은 그 틈을 찔렀답니다. 숨은 열쇠는 누가 쥐고 있소? 원님이 대답하려 했지요. 관아 규정상. 강우진이 다시 끊었습니다. 규정 말고 이름.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규정은 원님을 살리지만 이름은 원님을 죽이지요. 원님이 포졸에게 눈짓했습니다. 열쇠를 가져오너라. 포졸 하나가 달려갔지요. 그 발소리가 빗속에서 질척였답니다. 잠시 뒤 포졸이 작은 나무함을 들고 왔습니다. 함 속엔 열쇠 꾸러미가 있었지요. 쇠가 여러 개 서로 부딪혀 작은 울음을 냈답니다. 강우진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한복판에 놓게 했지요. 여기서 맞는 열쇠를 고르시오. 원님이 인상을 찌푸렸지요. 그게 무슨... 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열쇠는 손이 알아봅니다. 늘 쥐던 손이면 더더욱.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림자 속 잉크 냄새 얼굴로 향했답니다. 그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아주 작게, 아주 급하게. 그 한 걸음이 사람들 눈엔 고백처럼 보였습니다. 저놈이야. 저놈이 열쇠를 쥐고 있었어. 원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엄하다. 감히 관아이. 강우진이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지요. 이게 오늘의 한마디였답니다. 판을 뒤집는 한마디. 원님은 백성을 지키는 분입니까? 곡식을 지키는 분입니까?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이 바로 원님 발밑에서 먼저 금이 갔지요. 원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게... 강우진은 손을 뻗어 열쇠 꾸러미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쇠가 짤랑하고 울었지요. 창고를 엽시다. 원님이 급히 막았습니다. 안 된다. 그 순간 강우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답니다. 안 되는 이유가 곧 죄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포졸들이 창을 들었지만 창끝이 백성에게 닿기 전에 백성의 눈빛이 먼저 닿았답니다. 원님은 마지막 수를 꺼냈습니다. 저자는 외지인이다. 소동을 일으키는 자를 잡아라. 포졸들이 강우진 쪽으로 움직였지요. 바로 그때 강우진이 손을 천천히 품으로 가져갔습니다. 빗속에서 아주 작은 금빛이 번개처럼 스쳤답니다. 멈춰라. 그 한마디 낮고 단단한 소리. 포졸이 순간적으로 굳었지요. 강우진은 아직 마패를 완전히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꺼내는 각도만으로도 그게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자는 알아차리는 법이지요. 창고를 열고 강우진이 말했습니다. 숨은 장부를 가져오라. 오늘 밤 물기를 판 자의 이름을 여기서 끝내겠다. 원님의 얼굴에서 비보다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답니다. 그건 물이 아니라 권위가 무너지는 소리였지요.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창고를 엽시다. 강우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비보다 또렷하게 마당 전체를 눌렀지요. 원님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입을 열면 변명이 되겠고 닫으면
죄가 되겠지요. 그래서 원님은 가장 쉬운 길을 택했답니다. 포졸. 백성들이 흉흉하다. 창고로 몰려가면 더 큰 화가 난다. 먼저 물러서게 하라. 포졸들이 창끝을 살짝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젖은 눈동자가 그 창끝보다 먼저 앞으로 나아갔답니다. 그때 강우진이 아주 짧게 손을 들었지요. 칼을 든 손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손이었습니다. 물러서지 마시오. 다만 밀지 마시오. 쌀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살아남은 이들의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의 숨이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억눌린 절박함으로, 절박함이 기다림으로 바뀌었지요. 원님은 그 순간 더 급해졌습니다. 백성들이 폭도가 되지 않으면 원님은 진압이라는 핑계를 쓸 수 없으니까요. 저자를 묶어라. 외지인이 고을을 흔든다. 포졸 하나가 강우진 쪽으로 다가오려 했지요. 그 순간 강우진은 마침내 품속에서 금빛을 꺼냈습니다. 마패가 번개처럼 스쳤고 세 글자가 비를 뚫고 박혔답니다. 암행, 어사. 포졸의 무릎이 먼저 꺾였지요. 고개가 숙여지고 창끝이 내려갔습니다. 군중은 웅성였고 그 웅성임은 놀람이 아니라 이제야 잡힌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답니다. 원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어사나리. 강우진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로 이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증거를 꺼내는 시간이었지요. 창고 문을 열라. 원님이 비틀거리며 웃는 척 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다만 열쇠는. 강우진이 곧장 가로막았습니다. 열쇠는 이미 여기 있다. 마당 한복판의 나무함. 그 안에 열쇠 꾸러미. 강우진은 그 중 하나를 집어 포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열어라. 원님의 손은 오늘 믿을 수 없다. 포졸이 떨며 고개를 숙였지요. 예, 어사나리. 그들은 곡식 창고로 향했습니다. 마당을 지나 돌담을 따라 꺾어 들어가니 어둠 속에서 큰 문짝이 숨을 쉬고 있더군요. 젖은 나무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사람을 미치게 하는 곡식 냄새가 났답니다. 포졸이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철이 딱 하고 맞물렸지요. 그 딱이 오늘 밤의 운명을 정했습니다. 열어라. 안쪽에서 쌀 포대들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군중의 숨이 크게 흔들렸지요. 쌀이 이렇게 많은데 우린 왜 굶었지? 원님이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보라, 내가 고을의 재정을 지키고 있었다. 강우진이 손바닥으로 그 말마저 눌렀답니다. 지키는 것과 숨기는 것은 다르다. 그는 포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쌀알 하나를 집어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지요. 젖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군중이 다시 웅성였습니다. 밖은 물바다인데 창고의 쌀은 멀쩡하다. 그 말은 곧 누군가가 물기를 조절했다는 뜻이었지요. 원님이 급히 고함쳤습니다. 어사나리, 지금은 백성부터 달래야지요. 장부 따위는 내일. 강우진이 곧장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이면 장부는 사라진다. 그는 포졸 둘을 불렀습니다. 포대를 치워라. 벽을 보겠다. 예. 벽. 포졸들이 포대를 옮기자 창고 안쪽 벽에 이상한 흔적이 보였답니다. 나무판이 새 것처럼 밝은 부분, 그리고 손이 자주 닿아 다른 자국. 강우진은 손끝으로 그 자리를 더듬었지요. 툭 하고 판이 움직였습니다. 숨겨진 틈, 숨겨진 공간. 그 안에서 기름종이로 감싼 꾸러미 하나가 떨어졌답니다. 군중이 숨을 삼켰습니다. 원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그리고 그 그림자 속 측근, 잉크 냄새 나던 자가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지 마라. 말 없는 신호였지요. 강우진은 열었습니다. 기름 종이를 벗기자 두툼한 장부 한 권이 드러났답니다. 젖지 않은 장부. 그 자체가 증거였지요. 이게 물길 장부다. 강우진은 장부를 넘겼습니다. 수문을 여닫은 시각, 물길을 틀어낸 곳, 논둑이 무너진 자리, 그리고 곡식의 이동. 그중 한 줄에서 강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창고 곡식 일부 외상으로 반출. 외상. 그 말이 참으로 구린 말이지요. 외상이란 결국 누구 책임도 아닌 척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길이니까요. 원님이 발작하듯 외쳤습니다. 그건 고을을 살리려. 강우진이 장부를 덮었습니다. 덮는 소리가 칼집 닿는 소리 같았지요. 고을을 살리려면 왜 밤에 했소? 원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막힌 말문을 대신해 그림자 속 측근이 움직였지요. 측근이 포졸에게 속삭이는 순간 포졸 하나가 슬쩍 손을 뻗어 장부를 낚아채려 했답니다. 강우진이 더 빨랐습니다. 장부를 등 뒤로 숨기고 마패를 다시 번쩍 들어 보였지요. 누가 증거를 건드리느냐. 포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멈춘 건 손뿐이었지요. 눈빛은 여전히 원님 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강우진은 알았답니다. 이 고을의 포졸은 법을 따르는 포졸이 아니라 주인을 따르는 포졸이라는 것을. 그때 군중 앞줄에서 젖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사나리, 그 장부에 우리 집 논뚝도 적혀 있습니까?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적혀 있다. 그리고 누가 열쇠를 쥐었는지도 적혀 있다. 원님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 장부는 조작이다. 어사나리 외지인이 어찌. 강우진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조작이면 원님이 직접 지금 여기서 백성 앞에서 부인해 보시오. 원님은 부인할 수 없었답니다. 부인하는 순간 백성들은 묻겠지요. 그럼 왜 쌀을 숨겼나? 왜 물길을 밤에 틀었나? 왜 우리 아이가 물에 잠겼나? 질문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강우진은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장부는 오늘 밤 내 손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시선을 돌려 그림자 속 측근을 바라보았지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밝히겠다. 그 순간 측근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원님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는 눈빛이었지요. 비는 더 거세졌고 창고 문은 활짝 열린 채 사람들의 운명도 함께 열렸답니다. 장부를 펼친 강우진의 손이 딱 한 줄에서 멈췄답니다. 창고 곡식 일부 외상으로 반출. 외상이라. 빚으로 나갔다는 뜻이지만 고을 살림에서 외상은 곧 책임을 흐리는 길이지요.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허락했는지 흐릿하게 만드는 말이었답니다. 강우진은 그 줄 아래를 천천히 더듬었지요. 먹이 번지지 않은 글씨, 젖지 않은 장부, 그리고 그 아래에 붙은 작은 표시. 반출처 칠성상회. 수령인 최가. 사람들 중 몇이 그 이름에 몸을 떨었답니다. 칠성상회. 그 상회는 고을 밖 장터마다. 최가라면 원님 댁이랑. 원님은 그 순간 표정부터 바꾸려 했지요. 억울한 얼굴, 정의로운 얼굴, 어찌됐든 나와 상관없다는 얼굴로요. 하지만 강우진은 얼굴이 아니라 손을 봤습니다. 원님의 손끝이 관복 소매 속에서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들킨 자의 떨림이었답니다. 강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님. 원님이 억지 미소를 걸었지요. 어사나리 장부는 숫자에 불과하옵니다. 백성부터. 강우진이 아주 짧게 끊었습니다.
칠성상회. 그 한 단어에 원님의 미소가 멈췄답니다. 마치 비가 잠깐 멎은 것처럼요. 강우진은 포조를 불렀지요. 즉시 칠성상회로 가라. 창고 문은 봉하고 장부는 내 손에서 한 치도 떨어지지 않게 하라. 포졸이 머뭇거렸습니다. 고을 안의 포졸은 바깥 장터까지 나가면 그 순간부터 누구 편이냐가 더 선명해지지요. 그때 그림자 속 측근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밤이 깊습니다. 그 말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벌어 증거를 치우겠다는 말이었지요. 강우진은 그 속삭임을 그대로 밟아버렸답니다. 밤이 깊으니 더 가야 한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해 말했지요. 여기서 한 발도 움직이지 마시오. 누가 불을 끄라 해도 끄지 마시오. 누가 집으로 가라 해도 가지 마시오. 오늘 이 자리는 고을의 목숨줄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공포가 아니라 결심이 되었지요. 원님은 마지막 술을 꺼냈습니다. 어사날이 백성이 몰려 있으면 더 큰 소요가 나옵니다. 제가 알아서 쌀을. 강우진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답니다. 쌀을 푸는 건 은혜가 아니다. 원님이 할 일이다. 원님의 얼굴이 딱 굳었지요. 강우진은 장부를 덮고 그림자 속 측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엔 최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측근의 눈이 더 크게 흔들렸답니다. 그 흔들림은 원님 때문이 아니었지요. 원님 위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는 흔들림. 강우진은 바로 그 틈으로 칼을 꽂았답니다. 최가는 누구냐? 원님이 급히 말을 가로챘지요. 그건 장터 상인에. 강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상인이 원님 댁 뒤뜰로 드나들었지요. 군중이 웅성였고 그 웅성임은 이제 소문이 아니라 증언이었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누가 어디로 드나드는지, 어느 밤에 문이 열렸는지. 그때 장정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젖은 어깨로 떨리는 목소리로요. 어사날이. 칠성상회 마차가 늘 새벽에 관아 뒤쪽을 지나갔사옵니다. 강우진이 그 장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봤느냐? 예. 그리고 그 마차 바퀴 자국이요. 항상 물길 쪽 흙을 묻히고 갔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우진의 머릿속에서 길이 연결됐지요. 수문 조작 논뚝 붕괴 물길 재편 곡식 창고 보호 외상 반출 칠성상의 최가. 이건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이었지요. 사람이 죽을수록 누군가는 돈을 벌었답니다. 강우진은 포졸에게 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칠성상회를 포위하라. 마차, 창고, 장부 전부 묶어라. 원님이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그건 고을 경제를. 강우진이 원님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끊었지요. 고을 살림은 백성이 숨 쉬어야 굴러갑니다. 그 말이 마당에 박혔습니다. 원님의 권위는 그 자리에서 꺾였지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원님이 아니라 원님이 숨을 빌려 쓰는 큰 손이었으니까요. 그때 창고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답니다. 포졸 하나가 달려와 숨도 못 고르고 외쳤지요. 어사날이. 칠성상회 쪽에서 사내들이 이미 움직였습니다. 마차가 지금 물길 쪽으로 빠져싸웁니다. 강우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도망이 아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무섭게 말했답니다. 증거를 물에 버리려는 것이다. 그리고 강우진은 마패를 품에 넣고 장부를 가슴에 단단히 안은 채 비를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지요. 길을 열어라. 군중이 갈라졌고 포졸들이 뒤따랐답니다. 오늘 밤 물길은 사람을 삼키는 게 아니라 죄를 삼키려 하고 있었지요.
물길은 낮엔 눈을 적시고 밤엔 사람의 숨을 훔쳤답니다. 강우진이 물가로 달려들었을 때 안개가 허리깨를 감고 빗물은 얼굴을 때리며 앞으로 밀어냈지요. 저 앞 어둠 속에서 마차가 꿈틀거렸습니다. 바퀴는 일부러 무릉덩이를 밟았고 말은 거칠게 콧김을 뿜었지요. 그리고 마차에서 뛰어내린 사내둘. 그 품엔 기름종이로 감싼 꾸러미가 있었답니다. 멈춰라. 강우진의 외침에 사내가 한 번 뒤를 봤습니다. 멈출 마음이 있으면 그 눈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 눈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들은 꾸러미를 물길 한가운데로 던지려 했답니다. 포졸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숨이 차고 옷이 젖어도 이번엔 눈빛이 달랐지요. 마패를 본 뒤 그들은 처음으로 원님 편이 아니라 법 편이 되려 했습니다. 강우진이 손을 들어 끊어 말했지요. 창은 내리지 마라. 다치면 끝이다. 증거만 뺏어라. 그때였습니다. 물가에 서 있던 한 여인이 비를 뚫고 앞으로 나왔답니다. 젖은 치맛자락, 머리카락은 뺨에 달라붙었는데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지요. 어사나리. 강우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냐? 여인은 숨을 고르고 바닥에 진흙을 손끝으로 짚었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게 말했지요. 물길의 숨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던지면 물이 사람까지 끌고 갑니다. 강우진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멈춘 건 두려움이 아니라 살릴 길을 고르는 멈춤이었지요. 내 이름 연하라 합니다. 이 물길 가까운 사당에서 물을 지켜왔습니다. 연하가 손목을 뻗어 강우진의 도포끈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젖은 손이었지요. 오른쪽 돌이 겹친 자리. 거긴 숨이 약합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강우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몸을 틀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물살이 확 하고 마치 손처럼 뻗어나왔답니다. 사내가 꾸러미를 던지려던 찰나 강우진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차가움은 곧 공포가 되려 했지요. 하지만 강우진은 공포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꾸러미만 보았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물살이 꾸러미를 잡아당겼습니다. 삼키겠다는 힘이었지요. 강우진의 몸이 반쯤 잠겼고 숨이 턱에서 걸렸습니다. 뒤에서 포졸들이 줄을 잡으려 했지만 줄이 없었지요. 연하가 그때 강우진의 도포끈을 잡아 포졸들에게 던졌습니다. 잡으세요. 이 끈 놓치면 같이 갑니다. 포졸 둘이 끈을 붙잡았고 그 끈이 팽팽해졌습니다. 강우진은 꾸러미를 품에 안고 한 번 더 발을 디뎠지요. 연하가 숨처럼 말했습니다. 지금 숨이 꺾이는 곳. 그 틈으로 어사나리. 강우진은 그 말대로 물살의 틈을 타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길이 한 번 크게 철썩이며 무언가를 토해내듯 흔들렸지요. 강우진이 끌려 나왔습니다. 젖은 숨을 몰아쉬며 꾸러미를 가슴에 꼭 안은 채였답니다. 산에 둘은 달아나려 했지만 진흙이 발을 붙잡았고 장정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강우진은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기름종이를 벗기자 젖지 않은 종이들이 살아있었지요. 칠성상회의 외상장부 조각, 곡식 반출을 승인한 쪽지, 그리고 원님의 것이 아닌 낯선 인장이 찍힌 서찰. 그 인장을 보는 순간 포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강우진은 서찰을 펼쳐 짧게 읽었답니다. 쇠곡은 빼돌리지 말고 외상으로 돌려라. 물길은 2번만 넘겨라. 강우진의 눈이 천천히 올라갔지요. 원님 뒤에 더 큰 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관아 쪽에서 달려온 포졸이 외쳤습니다. 어사나리. 원님은 문을 걸고 버티고 그 측근은 사라졌습니다.
강우진은 젖은 숨을 고르고 서차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좋다. 그리고 연하를 잠깐 바라봤지요. 연하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울음이 터질 얼굴이었답니다. 강우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칠성상회다. 연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상회는 물보다 더 더럽습니다. 하지만 어사날이 오늘은 물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강우진은 꾸러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밤 물길은 사람을 삼킨 게 아니다. 죄를 토해냈다. 그리고 그는 젖은 길을 다시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칠성상회 문이 열리는 순간 강우진은 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이곳엔 쌀 냄새가 없습니다. 대신 잉크 냄새가 진하게 박혀 있었지요. 쌀을 다루는 집이라면 곡식 냄새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북과 장부의 냄새가 먼저였답니다. 그 말은 곧 여기가 쌀을 파는 곳이 아니라 쌀로 사람을 묶는 곳이라는 뜻이었지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골목은 물에 잠기듯 질척거렸습니다. 강우진은 젖은 도포 자락을 추슬렀고 연하는 그 옆에서 말없이 숨을 골랐답니다. 그 여인의 눈은 물길을 읽는 눈이었지요. 그리고 오늘은 물길보다 더 굳은 것을 읽어야 했습니다. 상회는 물보다 더 더럽다 했지. 강우진이 낮게 말하자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더럽다는 건 숨는다는 뜻입니다. 숨는다는 건 누군가가 지켜준다는 뜻이고요. 그때 포졸 하나가 다가와 속삭였답니다. 어사날이 상회 앞뒤 길목 다 막았사옵니다. 다만 상회 안에 사내가 많습니다. 강우진은 대답 대신 손끝을 들어 정리했지요. 문을 부수지 마라. 상회는 문을 부수면 안에서 먼저 불을 지른다. 불이 나면 장부가 탄다. 포졸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맞지요. 상회는 곡식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증거를 다루는 곳이니까요. 강우진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비가 등 뒤에서 쏟아지고 문틈에선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왔지요. 그때 연하가 강우진의 소매 끝을 아주 살짝 붙들었습니다. 붙든 힘은 약했지만 그 약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답니다. 어사날이 이 안에는 물길 매듭과 같은 매듭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냄새예요. 사당에서 쓰는 향도 섞였고요. 강우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상회가 사당까지 손을 뻗었단 말이냐?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더 커지니까요. 강우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게도 아니고 약하게도 아닌 딱 주인이 듣게 두드리는 소리였지요. 칠성상회 주인 나오라. 안쪽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함은 대개 도망칠 길을 찾는 소리랍니다. 강우진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문을 열면 살 길이 있고 문을 닫으면 죽을 길이 있다. 잠시 뒤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눈만 내민 사내가 억지로 웃었지요. 밤이 깊어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요. 강우진이 마패를 내밀었습니다. 빛이 없는데도 그 금빛은 스스로 드러났답니다. 손님이 아니다. 암행어사다. 사내의 얼굴이 굳었지요. 문은 더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쪽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났답니다. 연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불 준비합니다. 강우진이 바로 포졸을 불렀지요. 물 가져와라. 상회 지붕 아래 천막부터 적셔라. 불이 붙기 전에 숨부터 막는다. 포졸들이 달려갔고 연하는 문 옆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 벽에 희미하게 새 목재가 덧댄 자국이 있었지요. 강우진도 그걸 봤습니다. 벽이 새롭다. 연하가 낮게 말했지요. 숨길 때 사람은 늘 벽을 새로 만듭니다. 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쇠는 필요 없겠군. 그는 포졸에게 손짓했습니다.
포졸이 준비해온 쇠갈고리를 문고리에 걸었지요. 당기면 문이 부서진다. 강우진이 말했습니다. 부서져도 된다. 다만 안에서 태우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 그때 문 안쪽에서 갑자기 흰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불을 지폈지요. 장부를 태우는 불입니다. 강우진이 단호히 외쳤습니다. 당겨라. 문이 쾅 하고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쪽에서 뜨거운 연기가 밀려나왔지요. 포졸들이 물을 끼얹었고 강우진은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하가 뒤에서 아주 짧게 중얼거렸답니다. 숨을 짧게 들이마시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살을 붙잡는 말처럼 들렸지요. 안은 밤장터의 창고였습니다. 쌀포대가 몇 개 보이긴 했지만 정작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벽 쪽에 쌓인 장부 상자였답니다. 강우진이 상자를 열려는 순간 검은 옷 사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사나리 손대지 마시오. 칼을 빼진 않았지만 눈빛이 칼이었지요. 저 눈빛은 원님 포졸의 눈빛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는 눈빛이었습니다. 강우진이 미소도 없이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사내가 낮게 답했습니다. 최가의 심부름꾼. 그 말이 떨어지자 연하의 손끝이 한번 떨렸습니다. 최가. 그 이름은 상인 이름이 아니라 이 고을의 숨을 잡은 이름이었지요. 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심부름꾼이면 주인의 이름도 알겠지. 사내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경고였답니다.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어사나리도 물길처럼 꺾입니다. 강우진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꺾여도 좋다. 오늘은 내가 먼저 꺾인다. 그 순간 창고 뒤편에서 마차 바퀴 소리가 났습니다. 이미 다른 문으로 무언가를 빼내고 있었지요. 강우진이 포졸에게 외쳤습니다. 뒷문, 마차부터 막아라. 포졸들이 달려갔고 강우진은 상자를 열어 젖혔습니다.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부만 있는 게 아니었지요. 장부 밑에 비단으로 감싼 작은 함 하나. 그 함에서 사당향 냄새가 났습니다. 연하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사당 물건입니다. 강우진이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작은 패가 있었지요. 나무패인데 물에 닿으면 글씨가 떠오르는 사당의 물패와 같은 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에 새겨진 글자 하나. 최. 연하가 그 자리에 굳어 섰습니다. 눈이 흔들렸고 입술이 하얘졌지요. 연하. 강우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연하는 대답 대신 입술을 겨우 떼어 말했습니다. 어사나리. 최가는 제 집안입니다. 그 말이 불보다 먼저 창고를 태웠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문 쪽에서 포졸의 비명소리가 들렸지요. 마차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 마차에 진짜 장부 원본이 실려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강우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하, 따라올 수 있겠느냐? 연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울음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강우진은 장부 상자 하나를 품에 안고 불길과 연기를 가르며 뛰었습니다. 마차를 잡는다. 클리프행어. 그런데 골목 끝 번개가 친 순간 마차 옆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답니다. 포졸도 아니고 상인도 아니고 관아의 사람도 아닌 낯선 비단 가끈의 사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사나리, 그 장부는 조정으로 못 갑니다. 번개가 한번 세상을 갈랐지요. 그 찰나에 강우진은 가끈을 받습니다. 비단 가끈은 장터 상인이 매지 않습니다. 고을 포졸도 그런 걸 못 맵니다. 비단 가끈은 늘 윗자리의 목에 걸리는 것이었답니다. 그 사내가 낮게 말했지요. 어사나리, 그 장부는 조정으로 못 갑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골목 위쪽 지붕에서 돌멩이가 우뚝 떨어졌습니다. 매복이었지요. 강우진은 품에 안은 장부 상자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장부는 종이지만 오늘 밤 이 고을의 목숨줄이었답니다. 뒤로 포졸들이 물러섰고 연화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바닥을 짚었지요. 물길을 읽는 손은 땅의 흐름도 읽는 법이었답니다. 이쪽 진흙이 새로 밟혔어요. 지붕 위 3명 이상입니다. 강우진이 숨을 가볍게 끊어 말했습니다. 좋다.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다. 장부를 살리러 왔다. 비단 가끈의 사내가 천천히 다가왔지요. 웃지도 않았고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위험하답니다. 어사나리, 그 상자 내게 주시오. 강우진이 대꾸했습니다. 내가 받을 말이 아니다. 내가 물러나라. 사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지요. 이 고을의 물길은 원님 손에서 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강우진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배후가 따로 있다. 사내는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배후라. 그 말 입에 올리면 목이 무거워집니다. 연화가 그 사내의 비단 가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 끈 사당에서 본 적 있어요. 사내가 연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집안이 얌전치 못하군.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확인이었답니다. 강우진이 연화 쪽으로 몸을 조금 틀었습니다. 연화, 내 집안이 최가라고 했지. 연화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 하지만 전 그쪽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지붕 위에서 화살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쏘지 않았습니다. 떨어뜨렸지요. 경고였습니다. 비단 가끈의 사내가 말했습니다. 우린 피를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부가 조정으로 올라가면 피는 반드시 납니다. 강우진이 한 박자 늦게 물었습니다. 누가 피를 낸다는 거냐? 사내가 대답했지요. 고을 백성입니다. 그 말은 협박이었고 또 한편으론 계산이었습니다. 백성을 방패로 삼아 어사의 손을 묶겠다는 뜻. 강우진이 아주 낮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연화가 속삭였습니다. 어사나리, 저 사람은 상회 사람이 아니에요. 상회 사람들은 눈이 더 탐욕스럽습니다. 저 눈은 명령을 받는 눈입니다. 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명령자는 따로 있다. 비단 가끈의 사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상자를 내놓으시겠습니까? 강우진이 담담히 말했지요. 내가 묻겠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이름이 문서에 남는다는 걸 아는 망설임이었지요. 심부름꾼입니다. 강우진이 웃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심부름꾼은 늘 손이 더럽다. 하지만 손이 더러우면 물로 씻을 수도 있지. 그때 연화가 바닥에 돌을 하나 들었습니다. 돌은 평범했지만 연화가 쥐면 평범하지 않았지요. 어사나리, 이 골목 끝 배수구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물길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못 따라오지만 물은 따라옵니다. 강우진이 즉시 판단했습니다. 좋다. 장부는 내가 든다. 연화, 길을 짚어라. 포졸, 뒤를 막아라. 포졸들이 골목을 가로막았고 강우진과 연화는 달리기 시작했지요. 비단 가끈의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쫓아라. 그 말이 떨어지자 지붕 위 그림자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배수구 길. 배수구는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만큼 좁았답니다. 연화가 먼저 들어가 손끝으로 벽을 짚었지요. 여긴 숨이 막혀요.
그러니 더 빨리 가야 합니다. 강우진이 장부 상자를 품에 안고 몸을 낮췄습니다. 포졸 둘이 뒤를 지켰지요. 그때 뒤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이 굴러온 것입니다. 연하가 외쳤습니다. 등불 꺼요. 빛 있으면 위에서 찍힙니다. 포졸이 등불을 껐고 세상은 순간 캄캄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물 떨어지는 소리와 사람 숨소리뿐이었지요. 강우진이 속삭였습니다. 연하, 너 왜 나를 돕느냐? 연하가 한 박자 늦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키는 건 최가가 아니라 이 물길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강우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하의 목소리가 더 또렷했지요. 그리고 어사나리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 오래 못 봤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차가운 배수구 안에서 따뜻한 불씨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바로 꺼질 뻔했지요. 위쪽에서 쾅 하고 무언가가 내려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배수구 입구를 막는 소리였지요. 비단 가끈의 사내가 위에서 말했습니다. 어사나리, 그 길은 출구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웃었답니다. 웃음이 아니라 확신이었지요. 연하 아가씨 돌아왔구나. 그 한마디에 배수구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물비린내가 짙어지고 돌벽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며 나왔지요. 그리고 강우진은 보았습니다. 벽 틈에 발라진 젖은 흙, 그 위에 찍힌 작은 도장 자국. 이 길은 우연히 막힌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봉인된 길이었답니다. 연하의 손끝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벽이 살아있는 것처럼요. 강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연하, 뒤로. 연하는 움직이지 못했지요. 몸이 굳어서가 아니라 기억이 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 다시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연하야, 밖에서 많이 배웠느냐?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느냐? 그 말투는 따뜻한 척했지만 속은 얼음처럼 차가웠답니다. 강우진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내가 누구냐?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기름등불이 아니었지요. 불씨를 감싼 종이, 부적 같은 종이가 스스로 타오르는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옷자락은 젖지 않았고 손가락엔 잉크가 묻어 있었지요. 최가의 집안 어른이라 하겠습니다. 연하의 숨이 끊겼습니다. 큰 아버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은 반가움이 아니라 돌아올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래, 연하야. 강우진이 단호히 잘랐습니다. 최가가 물길을 조종했다. 칠성상회 뒤에 최가가 있다. 그리고 지금 너는 우리를 가둬놓았다. 최가의 어른이 웃었습니다. 짧고 낮게 마치 물이 돌을 긁는 소리처럼요. 가둔 건 내가 아니다. 가둔 건 내가 들고 있는 그 장부다. 강우진은 품의 상자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장부는 죄를 밝힌다. 아니다. 남자가 부적 불빛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장부는 사람을 죽인다. 조정으로 올라가면 누가 먼저 죽을까? 그가 손끝으로 바닥을 톡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아주 조금 더 들어왔지요. 물은 말이 없는데 명령을 듣는 듯 했습니다. 고을 백성부터 죽는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 고을은 약하다. 한 번만 더 물길이 꺾이면 사람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강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협박이냐? 현실이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지요. 그리고 그 현실을 내가 만든다. 어사나리.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왜 여기까지 하세요? 사람들이 죽어요.
최가의 어른은 연하를 바라보며 그제야 부드러운 목소리를 꺼냈답니다. 연하야, 사람은 늘 죽는다. 우리는 그 죽음 위에 길을 놓는 것뿐이다. 그 말이 너무 차가워 강우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배수구 위쪽에서 탁, 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내려오고 있었지요. 연하가 속삭였습니다. 그 비단 가끈 내려옵니다. 어둠 끝에서 비단 가끈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젖은 기와 위를 달리던 그림자들, 그 그림자들이 뒤따랐지요. 비단 가끈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른 준비됐습니다. 최가의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리고 강우진을 봤지요. 어사나리 선택하시오. 장부를 내놓고 여기서 살아나가든지, 장부를 지키고 이 고을을 물에 맡기든지. 강우진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한다. 하지만 조건은 내가 정하지 못한다. 최가의 어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조건을 보여주지. 그가 손바닥을 펴자 작은 나무패가 나왔습니다. 사당의 물패와 같은 결 연하가 칠성상회에서 봤던 그 물건입니다. 그 물패를 물에 살짝 담그자 글씨가 떠올랐지요. 연하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제 이름. 맞습니다. 물패엔 연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하가 이 고을 물길의 열쇠라는 뜻. 최가의 어른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최가의 핏줄이다. 핏줄은 물길을 연다. 물길을 여는 핏줄은 물길을 막을 수도 있다. 연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도구로 쓰려고요. 도구가 아니다. 남자가 아주 태연히 말했지요. 너는 문이다. 강우진이 연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연하는 사람이다. 그 말에 연하의 눈동자가 잠깐 떨렸습니다. 짧은 떨림, 하지만 그 짧음이 마음을 흔드는 불씨였지요. 최가의 어른이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 그 한마디에 배수구 아래 물이 확 불어났습니다. 발목, 무릎, 순식간에 허리까지 올라왔지요. 포졸이 숨을 들이키며 외쳤습니다. 어사나리, 물이. 강우진은 물속에서도 상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상자 위에 연하를 붙잡아 올렸지요. 연하, 숨 짧게. 내가 잡는다. 연하는 강우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졌고 서로의 숨이 어둠 속에서 섞였지요.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나리, 저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강우진이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길 필요 없다. 우리는 진실을 살리면 된다. 그때 최가의 어른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실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나? 그가 부적 불빛을 물 위로 던졌습니다. 불빛이 물에 닿는 순간 물결이 이상하게 갈라졌지요. 마치 길처럼요. 길은 만들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연하야 와라. 내가 오면 물길은 내 편이다. 연하가 흔들렸습니다. 핏줄과 사람, 둘 사이에서요. 강우진이 연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연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해. 연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기도 같은 말을 흘렸지요. 물길아. 오늘은 사람을 낳아. 그 말이 떨어지자 물살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말로 한 박자. 그 한 박자가 생명의 틈이었지요. 강우진은 그 틈으로 움직였습니다. 벽을 더듬어 새로 바른 흙을 찾아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여기다가 손끝에 아주 미세한 틈. 봉이 난 흙은 단단하지만 급하게 바르면 심장만큼 약한 곳이 생기지요. 강우진이 포졸에게 외쳤습니다. 부수지 말고 뜯어라. 흙은 뜯으면 다
다시 못 바른다. 포졸이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고 연화는 물속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숨을 틔워요. 연화의 손끝에서 물결이 아주 가느다란 줄로 갈라졌습니다. 판타지라기보다 자연이 잠깐 허락하는 기적 같았지요.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벽 안쪽에서 찬 바람이 후하고 불어나왔지요. 최가의 어른이 처음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연화. 그 한마디가 명령이었습니다. 연화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우진이 말했지요. 연화. 한 번만 사람 편을 들어. 연화가 이를 악물고 두 손을 더 깊게 물속에 담갔습니다. 물기라. 죄를 먹어라. 그 순간 물살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가의 어른이 만든 길이 흔들렸고 비단 깎은 사내의 발밑이 미끄러졌지요. 강우진이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상자를 먼저, 그 다음 연화를, 그리고 포졸 하나. 그때 최가의 어른이 낮게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진짜를 보여주마. 그가 손가락을 한번 튕겼습니다. 배수구 안쪽, 새길의 끝에서 커다란 돌문이 쿵 하고 열렸답니다. 그 안은 배수구가 아니었습니다. 물길의 심장이었지요. 거대한 수문, 사람 키보다 큰 수로, 그리고 중앙에 놓인 나무 상자 하나. 그 상자 위엔 낯선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원님의 것도 최가의 것도 아닌 한성의 냄새가 나는 인장이었지요. 비단 깎은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찰날이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이 물 위를 밟듯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젖지 않았습니다. 비도 물도 그에게는 닿지 않는 것처럼요. 그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암행어사 강우진. 그 장부 여기서 끝내게. 그리고 그의 손에 조정의 문서가 펼쳐졌습니다. 이 고을의 물길은 이미 법으로 묶여 있다. 그 사람은 젖지 않았답니다. 비도 물도 그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요. 암행어사 강우진. 그 장부 여기서 끝내게. 그가 펼친 문서엔 조정의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지요. 그 문서가 말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고을의 물길은 이미 법으로 묶였다. 법. 그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묶어 죽이기도 하지요. 강우진은 그 순간 이 싸움이 원님과 상회의 싸움이 아니라 조정의 손과 맞서는 싸움임을 깨달았답니다. 돌문 안 물길의 심장. 거대한 수문이 숨을 쉬고 바닥의 수로는 살아있는 핏줄처럼 꿈틀거렸지요. 최가의 어른은 그 고위 인물 앞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단 깎은 사내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요. 고위 인물이 강우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장부를 들고 조정으로 가면 이 고을은 물에 잠긴다. 백성은 너를 원망할 것이다. 강우진은 아주 낮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지요. 백성을 방패로 삼는 자가 법을 말하지 마라. 고위 인물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미세함이 권력의 짜증이었지요. 법은 조정에서 온다. 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법은 백성이 살아있어야 작동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최가의 어른이 부적을 한 장 꺼냈습니다. 부적은 물 위에서 불빛을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어사날이 말이 길면 물이 찬다. 연화가 그때 강우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젖은 손이 아니라 불에 가까운 손이었지요. 어사날이 저 사람 물길을 명령으로 부립니다. 하지만 물길은 명령보다 마음을 더 잘 압니다. 강우진은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연화, 내가 말한 문이라는 것. 그 문을 오늘은 내가 닫아라. 연화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닫으면 최가도 고을도 모두 흔들려요.
강우진이 아주 단단히 말했지요. 흔들려도 된다. 사람이 살아야 다시 선다. 그때 고위 인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감상은 그만. 장부를 내놓아라. 강우진은 상자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자를 물 위로 들어 올렸지요. 장부는 내놓지 않는다. 고위 인물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짓 하나에 수문의 물살이 확 뒤틀렸습니다. 후운, 물길이 그들의 발밑을 잡아 끌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중심을 잃고 휘청였고 연하가 재빨리 손을 뻗어 붙잡았지요. 최가의 어른이 낮게 웃었습니다. 보시오, 어사나리. 물이 우리 편인지 그대 편인지. 강우진은 연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아주 작게 속삭였답니다. 숨을 짧게. 내가 물길을 읽는다면 나는 사람을 읽겠다. 연하가 떨리는 숨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그래도 사람은 선택도 한다. 강우진은 고위 인물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건 장부가 아니다. 고위 인물이 미세하게 눈을 좁혔지요. 무엇을 말하나. 강우진이 상자에서 서찰 한 장을 꺼냈습니다. 원님의 것이 아닌 낯선 인장이 찍힌 그 서찰. 바로 그 인장. 이 인장. 조정의 문서라면서. 왜 법이 아니라 거래 냄새가 나지. 최가의 어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강우진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물길을 법으로 묶었다 했지. 그런데 법은 공개다. 당신의 문서는 숨는다. 고위 인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나? 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여기서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과 동시에 강우진은 상자의 밑바닥을 툭 쳤습니다. 상자 밑에서 얇은 판이 떨어졌지요. 그 안에 든 것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무패, 물패와 같은 결.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맣게 새겨진 문장 하나. 물길 2번. 연하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수문을 조종한 횟수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최가의 어른이 물길을 2번만 넘겨라 했던 그 지시. 그 지시를 실행한 기술 기록이었지요. 강우진이 고위 인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준 법문서가 아니라 당신이 남긴 손자국이다. 고위 인물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딱 한 번. 그 한 번이 인간이었지요. 그 틈을 연하가 붙잡았습니다. 연하가 두 손을 물 위에 담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도망이 아니었답니다. 물기라. 연하가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법이 아니라 사람 편을 들어라. 그 순간 물결이 달라졌습니다. 명령처럼 꺾이던 물살이 마치 숨을 고르듯 잠깐 멈췄지요. 최가의 어른이 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연하. 그 한마디는 피의 명령이었고 연하는 그 명령에서 처음으로 벗어났답니다. 저는 문이 아닙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단단했지요. 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수문이 쿵 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물길이 동의하는 듯이요. 그리고 물살이 방향을 바꿨답니다. 고위 인물 쪽으로, 최가의 어른 쪽으로. 비단 가끈 사내가 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어르신. 그가 외쳤지만 물은 이제 명령이 아니라 선택을 따르고 있었지요. 강우진이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포졸, 수문 고정 장치부터 잠가라. 포졸들이 수문 옆 나무 기둥과 쇠장치를 붙잡고 쐐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연하가 물 위에서 마지막으로 속삭였지요. 숨 멈춰. 물살이 멎었습니다. 그 멎음은 죽음이 아니라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답니다. 최가의 어른이 이를 갈았습니다.
연아 너 때문에 최가가 무너진다. 연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사람이 살아야 다시 세워요. 강우진이 고위 인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피할 수 없게 말했지요. 이제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조정의 이름으로 돌아가서 이 고을을 살렸다고 보고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물길과 함께 끝내든지. 고위 인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는 법이 아니라 목숨을 계산하고 있었지요. 마침내 그는 문서를 접었습니다. 좋다. 그가 낮게 말했답니다. 오늘은 내가 이겼다. 강우진은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좋다는 늘 뒤끝이 있으니까요. 그는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원님 체포, 칠성상회 봉쇄, 최가 어른은 감시하라. 그리고 연화에게 말했지요. 연화, 내 이름은 이제 물패에 남지 않는다. 내가 직접 지웠다. 연화가 젖은 윤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사나리, 저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강우진이 한 박자 멈췄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린 물길이 있는 곳이면 된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조정에 올라가 내 옆에서 증언해도 된다. 연화의 눈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 겪는 선택이었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빛이 트고 있었습니다. 비는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물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강우진은 장부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장부는 백성을 죽이기 위한 종이가 아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한 증언이다. 그리고 그는 구례의 수해를 끝냈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강우진의 손에 한 장의 쪽지가 들어왔지요. 먹이 번진 글씨 딱 한 줄. 다음 고을 산을 보지 마라. 산이 너를 본다. 강우진이 조용히 쪽지를 접었고 연화가 그 글씨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어사나리. 다음 과업이 시작됐습니다.